혹시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당신을 위해 행동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당신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줄에 매달려 춤을 추고 있는 건 아닐까요? 놀랍게도 우리 대부분은 매일 누군가의 조종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말이죠. 지금부터 그 숨겨진 조종술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교묘한 조종술 중 하나는 바로 감정적 협박이에요. 네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정말 실망이야.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당신의 양심을 무기로 사용하는 정교한 전략이거든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감정적 조작이라고 부릅니다. 조작자들은 당신이 가진 공감 능력과 책임감을 역이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당신을 움직이려 해요. 그들은 마치 상처받은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하면서 실제로는 당신을 가해자로 만들어버리죠. 더욱 무서운 건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하면 이미 그들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또 다른 강력한 조종 기법은 정보 차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과의 소통을 일방적으로 단절시켜버려요.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거나 만나자는 제안을 계속 무시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바쁨이나 망각이 아닙니다. 당신이 불안해하며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계산된 전략이에요. 이런 침묵의 벽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곰곰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양보하고 먼저 사과하게 되죠. 바로 이 순간이 조작자가 노리는 지점입니다. 당신이 굴복하고 그들의 조건에 맞춰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거든요. 반대로 지나친 사과도 조종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미안해. 내가 또 실수했네. 정말 미안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겸손하고 착한 사람처럼 보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끝없는 사과 때문에 오히려 당신이 그들을 달래고 위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괜찮다고? 이런 말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에너지가 모두 그들을 안심시키는 데 소모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독성 있는 칭찬도 주의해야 할 조종술이에요. 와, 오늘은 정말 예뻐 보이네. 평소보다 훨씬.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나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 속에는 평소에는 예쁘지 않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칭찬은 당신의 자존감을 교묘하게 흔들어 놓아요. 한편으로는 인정받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상시 모습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들죠. 결과적으로 당신은 그들의 인정과 승인에 더욱 의존하게 됩니다. 현실 왜곡은 가장 위험한 조종 기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 네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야. 혹은 너 요즘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 괜찮아? 이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자신의 기억과 판단력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전문가들은 이를 현실감 상실 유도라고 명명합니다. 조작자는 당신이 경험한 사실들을 부정하거나 축소시켜서 당신만의 현실 인식을 흔들어 놓아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당신은 점점 자신의 판단보다는 그들의 해석에 의존하게 되죠. 대화 중 끊임없는 방해. 역시 권력관계를 보여주는 신호예요. 당신이 말하는 도중에 계속 끼어들거나 주제를 자꾸 바꾸거나 당신의 이야기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미안, 너무 흥미진진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 라고 변명하지만 실제로는 대화의 주도권을 놓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대화에서 누가 더 많이 말하고 누가 상대방을 더 자주 중단시키는지는 그들 사이의 권력 관계를 정확히 보여준다고 해요. 계속해서 당신의 말을 자르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내 말이 내 말보다 중요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희생자 역할 연기는 매우 정교한 조종술입니다.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 항상 나만 참으면 되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정말 안쓰럽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하지만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면 의심해봐야 해요. 진짜 희생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습니다. 반면 조작적인 희생자들은 자신의 고생을 계속 어필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책감을 자극해요. 그들의 목표는 당신이 그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감정 폭격도 조심해야 할 행동 패턴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과도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붓습니다. 너 같은 사람을 평생 기다려왔어. 운명적으로 만난 것 같아. 같은 말들을 연발하죠. 이런 강렬한 관심을 받으면 처음에는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이런 행동을 감정적 함정이라고 경고합니다. 너무 빠르고 강렬한 애정 표현은 진실한 감정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을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일단 당신이 그들의 관심에 중독되면 그들은 서서히 그 관심을 조절하면서 당신을 통제하기 시작해요.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비판도 흔한 조종 기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를 위해 하는 얘기야. 이런 전치사와 함께 시작되는 말들은 대부분 당신을 깎아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진정한 조언은 당신을 성장시키고 힘을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면 조작적인 조언은 당신을 작고 부족한 존재로 느끼게 만들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의 지도와 인정이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만약 누군가의 조언을 들을 때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의존적이 된다면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정신적 지배예요. 농담이라는 방패막이 뒤에 숨은 공격성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장난이야. 왜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이런 말로 자신의 모욕이나 무례함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진짜 유머는 모든 사람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의 농담에서 항상 당신이 웃음거리가 된다면 그것은 유머가 아니라 위장된 공격이에요.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당황시키거나 창피하게 만드는 농담을 반복한다면 이는 당신의 사회적 지위를 깎아내리려는 의도적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적 거리두기는 또 다른 형태의 처벌 수단이에요. 당신이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갑자기 차갑고 거리감 있는 태도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따뜻하고 다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낯선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죠. 이런 감정적 온도 조절은 매우 효과적인 통제 방법입니다. 당신은 다시 그들의 따뜻함을 되찾기 위해 무엇이든 하려고 노력하게 돼요. 그들이 원하는 행동을 할 때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조건부 관계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죠. 무지한 척하기는 책임 회피의 고전적 방법입니다. 그걸 내가 해야 하는 줄 몰랐어. 하지만 정말로 몰랐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이런 가짜 무지는 당신이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떠안게 만듭니다. 그들이 모른다고 주장할 때마다 당신이 설명하고 가르치고 결국 대신 처리해주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패턴이 고착화되어 당신은 그들의 개인적 비서나 관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간 조작도 권력 게임의 일부예요. 항상 바쁘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원할 때는 언제든 당신의 시간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지만 당신은 언제든 그들을 위해 시간을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죠. 이런 시간의 비대칭성은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지를 암묵적으로 보여줍니다. 당신의 일정은 언제든 조정 가능한 것으로 취급되지만 그들의 스케줄은 절대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것으로 간주돼요. 과장된 반응은 작은 문제를 큰 위기로 만들어서 주목받으려는 전략입니다. 사소한 실수나 문제가 생겼을 때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극적인 반응은 모든 관심을 그들에게 집중시키고 당신을 문제 해결자 역할로 끌어들입니다. 점수 계산하기는 관계를 거래로 바꾸는 독성 행동이에요. 그들이 당신을 위해 한 일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것을 빌미로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도와줬잖아. 이번에는 네가 도와줄 차례야. 진정한 도움과 배려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작적인 사람들은 모든 친절을 투자로 생각하고 나중에 그것을 회수하려고 해요. 이런 관계에서는 자연스러운 주고받음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행동들의 공통점은 모두 당신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에서는 각자의 독립성과 선택권이 존중됩니다. 하지만 조작적인 관계에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려고 시도하죠. 중요한 것은 이런 행동들이 항상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런 패턴을 반복해요. 어릴 때부터 학습된 행동이거나 스트레스와 불안감에서 나오는 방어 기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는 동일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인식입니다. 이런 패턴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름을 붙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계 설정이에요.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연습을 통해 자연스러워져요. 세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한번 정한 경계는 흔들리지 말고 지켜야 해요. 조작자들은 당신의 의지가 약해질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관된 태도를 보여줘야 그들도 새로운 규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때로는 관계 자체를 재평가해야 할 수도 있어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조작적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 관계가 정말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구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 시간, 에너지는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들에게 무제한으로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관계예요. 당신도 그런 관계를 만들고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